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네. 네, 기념일 반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념일 반응이요? 네네. 아, 그러니까 그 주기적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트라우마가 발생을 한다. 뭐 그런 네,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하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기념일마다 다시 메아리처럼 찾아오는 거죠. 우울감, 불안, 신체적 증상 등이.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다수 전문가들이 기념일 반응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12구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언론사와 협업해 진행한 참사 당시 윤석열 정부가 마련했던 이태원 참사 통합심리지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유족, 생존자, 경찰, 소방, 상인 등 총 13명에 대한 재난정신건강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3명이 고위험군이고요. 9명이 관심군. 정상군에 속한 분은 딱 1명입니다. 결과에 따르면은 대다수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12구 이태원 참사에 따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의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빵원됐어요. 총 예산의 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고작 1억 2천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근데 이조차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박해도 이거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잊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12구 이태원 참사 지우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 저는 부디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장관님, 재난은 그 자체로 예측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전면 삭감 네. 예산을 정말로 못 주겠다면 전면 삭감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널을 상시 운영을 해놔야 되거든요. 위기 개입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딱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전문가 풀을 구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 풀을 유지를 해야 돼요. 최소한. 네. 부처가 섣불리 심층상담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네. 채널 유지를 위한 예산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가 일단 삭감한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고위험군 신층 상담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확대, 그다음에 권역 트라우마 센터 추가 개소가 있어가지고 고위험군 신층 상담은 단순히 이태원 참사 사고자뿐만 아니라 그밖에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걸 삭감한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검토해서 증액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처럼 이렇게 큰 일을 다른 데다 뭉뚱그려서 넣으면 안 됩니다. 대안 마련해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선언합니다. 네. 사회서비스에 대해 민간의 경쟁 구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죠. 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확대돼 와서 더 시장화할 영역조차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뭘 도대체 더 어떻게 경쟁을 시키겠다는 건가? 왜냐하면 전체 사회복지시설 62,542개 중 민간기관의 비중이 85.4%입니다. 53,437개소가 이미 민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그렇게라도 경쟁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그렇게라도 경쟁을 시키면은 아동, 노인, 장애인분들께 더 좋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화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산간벽지와 농어촌 지역으로는 서비스 공급망이 전혀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으니까요. 돈이 되지 않는 곳에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하는 시장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산간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는 셈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경북 울진에 거주하시는 발달장애인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시장에 맡긴 사회 서비스가 무슨 폐해를 낳고 있는지, 또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의 현실은 어떤지 그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김신혜 참고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예.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 울진에 사는 장애인 부모 김신혜라고 하고 저의 딸은 27살 발달 장애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이지만 제가 농촌에 27년, 8년 살면서 저희 딸하고 살았는데 오늘 농촌 이야기를 하라 하니까 사실 되게 기분이 슬펐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받고 계신 정부의 발달장애 서비스가 있으신가요? 발달장애 서비스는 없고 지금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십니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없으신 걸까요?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저희 딸이 중증 장애인이고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관이 없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셔서 발생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저희 딸은 학교는 통합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초중고 통합교육 받았고 학교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수학년까지 저희가 외국으로 다 다녀오고 그렇게 했는데요. 20살 이후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근육이 마르고 집에만 있고 활동지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최소한의 뭔가를 하긴 하지만 사실 사회 참여가 없어서 건강도 안 좋고 갖고 있는 인지 기능도 많이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생을 우리 딸을 위해서 살아온 저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부모로서 했는데요. 이제서야 농어촌 문제를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그건데 농촌 지역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과 관련한 문제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서비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분 주세요. 드리세요. 장관님, 저는 김신혜 참고인 진술 들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부끄러워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이 언급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통해 시장화가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대표적인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고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의 제공 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가 9월 말 기준 19곳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발달 장애인이 무려 6,500명입니다. 제공 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공 기관이 단 한 곳에 불과한 지자체 74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이런데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의 현실이 지금 이러한데 시장화, 경쟁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장에 맡기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고도화의 목적은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는 만족도도 낮고 또 처우 개선도 힘들기 때문에 민간 공급자의 역량을 강화를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같은 것은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마저 뭐 민간에게 미루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거고요. 하여튼에 농어촌 지역의 차량 이동 지원도 확대를 하고 제공 기관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